네, 4월 7일 김인재 뉴스 두 번째 코너 박지원의 내가 해봐서 아는 데입니다. 정치부담 박지원 의원과 함께 정치현안 들어가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특별 손님은 한정혜 의원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정혜 의원님 저희 시사인 유튜브 처음 저 출연하셨는데 처음입니다. 예,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요 안녕하세요.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반갑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병을 지역으로 하고 있는 한정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또 심우정 총장 자녀 채용 비리 관련해서 가장 앞장서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셔가지고 네. 또 하실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아서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예, 외통위에서 알겠습니다. 빛나는 이야기를 별로 사실 젊은이들이 들었을 땐 취준생이 들었을 땐 좋지 않은 얘기긴 해요. 그렇죠. 이런 일이 또 있었다는 게 좀 굉장히 유감이긴 합니다. 네, 결국 가장 좋은 재발 방지는 제대로 진상 규명하는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환경 노동장관 했죠. 환경부 장관. 네, 환경부 장관. 네. 환경부 장관 하시고 국정원장 하시고 여기 사실상 그렇기 국무회의입니다. 취준생들의 환경을 위해서 지적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가실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그런데 네, 환경하다가 감사합니다. 어떻게 네. 왜 통해요? 아, 그 환경이 저 환경이다. 큰일 났습니다. 얼른 헌재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심우정 총장 이야기하기 전에 그래도 지난주 8대 0의 결과를 안고 저희가 이번 주 처음 박지원 원장님 그리고 한정혜 의원님 만나는 거니까요. 그 이야기를 먼저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8대 0 의원님 예상하셨죠?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 선고 날짜 빼곤 다 맞추시긴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선거 그러나 이번 탄핵에 대해서 맞춘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날짜를 아무도 못 맞추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실명을 얘기합니다만 오. 처음으로 법률신문 예. 이수영 대표라고 있어요. 아, 전 동아일보 기자 하셨던. 이분이 예. 동아일보 법조팀장을 하면서 법조에서 날렸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가서 미국 로스쿨 나와서 미국 변호사예요. 삼성전자 부사장까지 하고 나와서 지금 법률신문 하는데 이분한테 제가 계속 저는 법률신문 애독자이기 때문에 예. 계속 그 자문을 구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재판관 말씀 실명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나를 보수라고 한다. 내가 보수 추천해서 헌법재판관이 됐는데 예. 이 명명백백한 내란 사실을 어떻게 기각 예. 또는 각하 의견서를 내겠느냐. 예. 이건 맞아요. 못한다. 네. 아, 보수 재판관도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거라는 이야기를 그렇죠. 이미 했었다는 말씀이신 그러면서 거죠? 이걸 만약에 각하 기각 의견서를 냈다가는 내가 이완용 된다. 오. 그래서 내가 이완용을 쓴 거예요. 아, 스스로 이완영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님이 먼저 말한 게 아니라 본인이 워딩을 채용한 이것은 거다. 그래도 이 재판관들은 검사하고 다릅잖아요. 법률가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고 특히 조한청 헌법재판관은 제가 인사청문위원장 네. 하면서 예. 계엄에 계엄에 대해서 물으셨죠? 예. 내란 행위다. 예, 위헌이냐고도 물어보셨고요. 위헌이라고. 예.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예. 하겠어요. 그래서 8대 0 그냥 맞춘 것 같아요. 스스로도 이완용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또 하도 뭐 5대 3 나오고 어쩌고 하니까 예. 이제 일종의 돌았지. 아, 걱정이 좀 있었다. 한정혜 의원님은 8대 0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으십니까? 네, 저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습니다. 의심한 적 없고 저희 뭐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한 번도 안 나오셨는데 저희 사선 의원들이 그래서 좀 따로 모였었거든요. 왜 안 나가셨어요? 나는 사선 의원 아니지. 5선요, 아니 4선 이상 의원들 모여. 그렇게 해서 이제 5선이라서 그- 4선 모이면 안 아니. 나가셨나 봅니다. 어쨌든 아. 거기에서도 그때 이제 한창 5대 3 뭐 그 교착설 나고 이렇게 했을 때도 의원님들 나름대로 이제 그 각각이 좀 짚어보는 것들을 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 거 같냐 상황에 대한 인식 체크하고 그다음에 각각이 짚어본 것들 좀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인용이 되고 8대 0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의심은 없고 다만 지지자들도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당내에서도 그런 게 있으니 최악의 수에 대해서 대비 정도를 하는 예. 것 정도로는
같이 준비는 좀 하자. 요 정도였습니다. 근데 다들 뭐 그게 문제 없다. 왜냐하면 이게 저는 뭐 이게 최근의 레퍼런스 뭐 아주 오래된 20년 전, 30년 전이 아니라 10년도 되지 않은 최근의 파면 예. 레퍼런스가 있는데 박근혜 예. 대통령에 대한 파면. 그때하고 이번 건을 비교를 해보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도나 그다음에 그 중대성 부분이나 그다음에 헌법 소의 의지 부분이나 국민의 신의를 배반한 것이 이걸 다 해봤을 때 한 정말 100만 배쯤 이게 더 중한 건데 이 사건을 놓고 어떻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기각 결정문은 도저히 쓸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각하와 관련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각하 같으면 이게 변론 과정에서 어떻게든 그것이 짚어져야 되는데 한 번도 그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럼 각하도 있을 수가 없다. 다만 이제 그 형소법 바뀌면서 그 진술 조서를 과연 100%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는 형사재판에서는 지금 그렇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걸 쓸 수 없도록 돼 있어서 그거 가지고는 약간은 쓸 수 있다 없다를 갖고 얘기는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변론 과정에서 확인된 것 정도만을 쓰자라고 하는 분과 전체를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야 대세에는 지장 없는 크게 그 정도가 아니겠냐. 이렇게 결정문 해서 내용 맞추셨네요. 실제로 그런 게 다 그거 담겨 이제 얘기를 있으니까요.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네. 그럼 박지원 의원님한테 또 다른 의원을 여쭤보면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씨는 도통 언제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도통 방을 빼고 있지 않잖아요.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언제 나가요? 그리고 무슨 자기 사저로 간다. 그런데 그 두 분이 갈 곳은 이미 정해졌어요. 제가 뭘 하겠어요. 큰 집으로 간다. 이걸 새겨 듣지 못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그런 짓을 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가관은 지금도 몽상 속의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던데. 새로운 인생 시작하겠다. 대선에 이겨라 뭐. 그래서 그 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갈 걱정하지 마시고 예. 서울구치소가 기다린다. 근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선 대선 국면이 시작됐고 윤석열 씨가 계속해서 저렇게 메시지를 내는 게 땡큐인 상황인 거 아니에요? 아니 대선 때 좀 돌아다니면서 유세했으면 제일 좋겠어요. 오히려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란이 아니, 뭐, 종식 안 됐다 이렇게 여길 테니까. 아니 뭐 근데 이제 뭐 유세 같은 거 이렇게 하다 잘못해서 사고 같은 게 났을 경우에 예 그럴 경우는 또 이게 또 뭐 잘못된 방식으로 이게 있어서 뭐 근데 네, 빨리- 가만히 계실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른 구치소 행위라고 하는 게 오히려 그렇죠. 안전 문제, 본인의 안전과 공동체 안전에도 더 좋다 뭐 이런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차원에서 예, 박지원 의원님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기현 판사가 뭐 지금 곧 1심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결자 해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기현 판사가 다른 결정을 할 거라고 박지원 의원님은 보십니까? 법사위 또 계시기도 하는데. 저는 지기현 판사가 그렇게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이 바뀌어요. 네.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이런 것들이 계속 수사를 검찰에서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게 된다. 예. 그러면 빤하지 않느냐. 다른 혐의로 곧 구속이 될 거다. 제가 그 탄핵되신 분한테 부관 참시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냐고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윤건이는 험한 꼴 당한다. 그랬을 때 험한 꼴이 뭐냐? 큰 집 가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는 사실 작년부터 계속 네, 경고를 제가 하셨습니다. 했는데 네. 아무튼 지금 탄핵 당하고 사실 우리 세금으로 관저에 있으면서 하는 행태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 도통 언제 나오냐를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긴 해요. 이러다가 방법 없이 계속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다 보니까. 며칠 내로 나가겠죠. 예, 저는 뭐 이번 주 내로는 나가지 않을까. 일단은 아크로비스타로 뭐 경호 가게 되지 문제가 또 않을까. 있어서 오늘 아침에 박관천 전 행정관 이야기에 따르면 오히려 김건희 씨는 나가고 싶어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제가 그 전직 대통령들 이제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말에 보면은 밖에서는 그랬죠. 뭐 김대중 대통령이 임기 연장을 해서 통일 대통령도 하고 나오려고 한다. 그건 아니에요. 아주 하루도 빨리 나가기를 바라니까
그렇지만은 정상적인 대통령 같으면은 사절을 준비해 놓는데 이분은 갑자기 탄핵을 당하니까 안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소위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나가서 전직 대통령이 살아간다는 게 불가능할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자 아크로비스타 그쪽으로 가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출세를 많이 했어요. 워낙 우리가 부자 아는 동네이기도 심우정 하니까. 총장도 거기 살더라고요. 뭐 아는 사람들이 음. 많죠. 음. 뭐 국회의원 된 사람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됐든 경호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완전히 개인 사생활이 안 되니까 시끄럽고 굉장히 불만을 나타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당한 개인 주택으로 가야 되고 또 그 앞에 경호동을 지어야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대통령이 이제 퇴임했을 경우에 그 경호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그 극우 지지자들이 앞에서 굉장히 좀 난동을 부려가지고 갈등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 에너지가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네, 그런 좀 것 같더라고요. 볼만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결정이 나기 전과 헌재 판결이 나기 예. 전과 헌재 판결이 나기 전에 본인이 거의 뭐 신앙적으로 그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고 예. 결정이 나고 나면은 굉장히 빠르게 그걸 받아들이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는 희망 회로를 돌리시다가 아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해서 실제 지금 여론조사 지형을 보면 보수층에 계신 분 내가 보수다라고 하는 분들도 한 60% 이상이 이것에 대해서 승복하고 인정한다라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회에 나오셨던 분들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그렇게 나온 순간 그것도 무슨 6대 2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8대 0이라고 하는 5개의 가지에 대해서 5개의 항목에 대해서 다 인용이 나온 상태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뭐 받아들이고 그냥 잠잠해지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 같고 그중에는 여전히 못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고 또는 그때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돌아갔지만 전환길 씨 같은 경우가 헌법재판소의 결과에는 승복하나 내용적으로는 승복하지 못한다. 지금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따지고 문제를 삼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다시 뭐랄까요 이렇게 조직화를 하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선거의 과정에서 결국은. 네. 제가 그런 뭐라 과정이. 하겠어요. 우리 국민은 무섭고 위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찬반하지만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파면 이 선고가 나면 급속히 윤석열은 과거의 사람이 되고 모든 국민은 미래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의 소요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절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참새도 죽을 때 짹 하잖아요. 그 정도 소리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특히 정치권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우리 민주당이 유명했죠. 공천하고 나면은 총재 집에 때려붙고 당사 때려붙지만은 하루 이틀이에요. 그리고 공천 준 사람들의 선거 현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 없다. 네, 그 극우 급속히 에너지는 미래로 간다. 그런 것 같아요. 문제 없어요.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서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저희 아까 일부에서 기자가 세워봤는데 벌써만 10명이더라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급속하게 다들 미래로 가고 있고 이제 윤석열 씨만 이제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또 게다가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개헌과 관련돼 있는 아이디어를 던졌거든요. 박지원 의원님은 페이스북에다가 써주신 글을 보긴 했는데 좀 아직 이게 지금 빠르다라는 차원의 말씀이신 거죠? 글쎄요. 저는 어제 저 지역구 갔다가 늦게 알아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개헌을 뚝딱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시간이 없다. 그러나 개헌의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지만은 좀
지금 현재는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에 우리도 총력을 경주해야 된다. 만약 개헌론에 블랙홀로 빠져버리면은 참 다 놓친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떻게 됐든 우원식 의장께서는 본래 개헌론자고 상당히 좋은 그런 제안을 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나 특히 우리 민주당에서 볼 때 지금은 그게 아니다.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에 총력을 경주할 때고 대통령 후보들이 그 개헌안에 대해서 공약을 하면 된다. 아, 저는 공약, 그렇게 개선 보고 공약의 차원으로. 지난번 그 이재명 윤석열 대결에서도 두 분 다 개헌 공약을 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네. 이번에도 국민의 상당한 요구를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만약 후보된다면 개헌에 대한 어떤 공약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개헌 공약이 나올 거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예상해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각 당의 후보들이 내는 개헌과 관련한 공약의 내용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합의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합의가 되는 것부터 뭐 하자. 그리고 그냥 합의에만 그치지 말고 그 시기를 좀 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네. 대선 과정에서 언제 이것을 그러면 합의해서 통과를 시키자라고 하는. 그래서 조금 더 명징하게 그 개헌과 관련한 의지를 오히려 대선 후보들이 드러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과거에 대통령 후보들이 다 개헌 공약을 하고 막상 대통령이 당선돼서는 안 하는 그런 것이 반복돼 왔어요. 예. 그렇지만은 지금은 우리 국민의 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사실 대통령 후보가 또 당선되신 분이 만약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응징을 받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실 혹시 한정혜 네? 한정혜 의원님 나오시는 출마 건 아니에요? 저 말입니까? 네. 전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박지원 의원님은 출마 의사가 저는 차차기는 나옵니다. 차차기요. 네. 그 얘기는 계속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차기는 아닌가요? 네. 네, 차기는 이재명한테 양보하고 차차기에 90에 나와야지. 건강을 그럼 믿습니다. 기네스북 깨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거의 그 그러니까 정도 지금 되실 것 제가 같은데요. 네. 지금도 저는 PT 받고 지금 온 거예요. 아. 운동하고.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 백번 공약을 플랜? 하게 되면 예. PT. 민도가 높아서 예. 지켜야 된다. 예. 이제는 거짓말하지 말자. 윤석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돼가지고 그 꼴 됐으니까 이제 대통령 되는 사람은 윤석열 같은 일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공약하면 지켜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정대철 이제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원포인트 개헌에 동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쪽 입장에 가깝다라고 당에서 좀 알려져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잖아요. 저도 그 내용을 TV를 통해서 봤는데 개헌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헌법 전문의 5.18 예. 계엄이 어렵게 만드는 것. 계엄 사유를 좀 네? 강화시키는 것. 예. 계엄 강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를 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내란 종식과 다시는 계엄을 이렇게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할 때니까 좀 유보적 입장을 발표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 호혼 세력이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던데요. 한동훈 대표가요? 예. 한동훈 그분은 전 입이 대표가요? 1000개에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요. 대권 이제 그 출마해야 외로우니까. 돼서 아, 외로워서 원래 나성에 가면 왜 편지 쓰는지 아세요? 돌아가셨던데요. 외로우니까 쓰는 거예요. 공허하니까 자기 말 많이 하겠죠. 대권 주자로서의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말에 불과하다. 누가 대권 주자예요?
아니 근데 국민의힘은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것을 본인이 뭐 하나도 지키지는 않았고요. 예. 그거에 대한 뭐 얘기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하면 그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사실 개헌과 관련한 당시 후보들이 워낙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바로 그 개헌안을 성안을 해서 정부안으로 2018년 3월인가 그랬죠. 제출을 예. 했거든요. 국회에다가. 거들떠 보지를 않았어요. 국민의힘이. 왜 이거를 내냐 대통령이 이러면서 거들떠를 보지를 않았는데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공약을 해요. 그 당이 공약을 했는데 정작 본인 후보가 본인 당에서 출마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역시 또 거들떠를 안 봐요. 근데 지금 또 그 얘기를 하니까 과연 국힘은 진짜 정말로 의지는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때그때 입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믿기가 어렵다 뭐 이런 좀 말씀이신 쉽지 것 않죠. 같은데요. 네. 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던데요. 이 귀책 사유가 있는 당은 후보를 내지 않습니다.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 같던데요. 이번 네. 4.23 예. 네. 지방 재보궐선거에서도 구로구청장 안 냈잖아요. 안 예. 기왕 지킨 거 대통령 후보까지 지켜야 돼. 아예 내지를 말아라. 아니 예. 대통령 이번 조기 선거의 예산이 직접 예산이 5천억이 들어갔대요. 엄청 들긴 하네요. 그걸 자기들이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규칙 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안 낸다는 공약을 지켜야 되는데 뭐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오늘만 하더라도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후보들이 많아서 국민의힘에서는 후보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나오겠죠. 예. 그러나 그 후보가 제가 쭉 얘기했잖아요. 개인적으로 만나보면은 윤석열 탄핵된다.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이 된다. 아, 국힘에서요? 그렇죠. 어. 국힘 의원들이 그런 얘기해요. 오. 우리는 만나면은 그리고 그러나 이재명은 죽도록 반대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본래 대통령 선거를 활용해서 자기 당권을 목표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당권을 장악해서 내년 지방선거 그다음 총선의 발판을 만들자 이런 건데 자기들의 그런 꼼수를 국민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란 종식하면서 그러한 내란 동조 세력들 그 국민의힘은 역사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정당인데 무슨 대통령 후보가 나와요. 그건 상관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누가 가장 좀 가까이에 있다고 보십니까? 대권 주자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튼 경쟁자로서의 지금 국민의힘이 있지 않습니까? 여당진 내려왔지만. 아니 지금 뭐 그 여론조사로 보면 김문수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임 한정혜 그 외에는 뭐 고만고만하지 않나요? 노동계 출신들이라 예. 김문수 편드는 거예요. 아, 경험해본 김문수는 아니, 진짜 필요하다면 심우정 그 건도 조사하겠다고 또 그런 그래서 식으로 답변도 하고. 네, 어떤 의미예요? 김문수 장관이 진짜 실무 정권을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대권 플랜과 관련돼 있는 건가요? 대권을 위해서 별말을 다 하는 거지 뭐. 그 지금 김문수 장관은 장관 사퇴한다고 했고 사실은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잖아요. 정광훈 당으로는 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근데 또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란 말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장관이 현재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서 레이스를 또 해야 되고. 예. 그게 당적을 최소한 뭐 6개월 이상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모셔오는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하긴 하네요. 진짜 많이 지금 그렇다면. 뭐 아무도 없는데 뭐 아무나 10명 계시는데요. 아무도 없진 않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출마 선언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하라고. 한 15명까지는 다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최경환 전 문재부총리도 나오신다고 하는 것 같고. 이정현 전 의원도 이정현도 나와요. 뭐 출마하겠다는 얘기한 것 같고.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이 다 그냥 한번 나와보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철우 지사, 유정복 시장 이런 분들이 이름을 오르내리는 것 같던데 그 속내는 뭔가요?
일단 나오고 내년 지방선거 준비하자. 뭐 이런 거 같아요. 이름을 알리기를 용이다. 뭐. 그럼 사실 모두가 대권의 진심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두 분 다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심인 사람이 누군지는 아직 구분이 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좀 진심이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제가 같은 외통위에 있습니다. 아, 그 진심을 여러 번 느끼셨군요. 진심이실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그럼 당권에 누가 가장 가까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당권은 아무래도 정광훈 목사가 엔돌스를 해야 되고 박근혜 세력, 이명박 세력, 뭐라고 해도 제일 큰 대주주인 윤석열 윤석열 전 세력. 대통령. 아직도 대주주인가요? 예. 저는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좀- 그 세 분 뭐. 네. 아, 요새 결국은 김나윤이라고 좀 안에서.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네. 그분들은 당권에 도전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근데 저는 그분들 중에 대권을 나올 분이 있을 거다. 아니 이름은 걸어놓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뭐 또 계속 언론에 회자되고 대선 후보가 되었다가 당권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당 체제는 현재 비대위 체제로 계속 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선이 끝나고 나야 제대로 된 결국은 전당대회를 하게 되는데 대선 후보로 나오고 난 이후가 훨씬 더 유리할 거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누가- 난가? 아. 그렇게. 누가 돼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당권 후보가 그렇게 큰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두 분 다 느끼시는 게 아닌가라고 오늘 대화하면서 많이 아니요, 느껴지는데요. 저희 위협적인 예. 크게 선거는 관심을 안 네, 가지시는 것 선거는 같은데. 치러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해봐야 알아요. 네. 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그 말을 씁니다만은 선거와 골프는 고개 쳐들면 져요. 겸손해야 돼. 그리고 골프도 장갑 벗어봐야 몇 타 쳤는 걸 알고 선거도 뚜껑 열어봐야 알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오든 우리 민주당에서도 누가 후보가 되든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가야 된다. 이런 최선을 말씀을 다해야죠. 드립니다. 정광훈 씨가 홍정욱 전 의원을 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박지원 의원님이 전해주신 바가 있는데요. 그건 뭔 내용입니까? 그 정광훈 목사가 예, 그 주진우 라이브 시사인 기자 아니에요? 예, 주진우 편집위원이십니다. 기자한테 예. 김문수 아니다. 음. 그리고 50대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김문수 장관 서운하시겠어요? 아, 홍정욱 전 의원이다 아, 이런 얘기가 했는데 전혀 안 움직이더라고요. 아 그쪽이 네. 그러면 홍정욱 의원도 이제 자기 가정적으로나 자기 사업적으로 좀 그 시련이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모르겠어요. 한동훈 대표도 50대이긴 한데요. 한동훈 대표는 결국 한동훈 돼가지고 국민 간보고 윤석열 간보다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국민 뜻대로 윤석열 뜻대로 가버리고 국민이 먼저입니다 했다가 윤석열이 먼저입니다 가버려가지고 간봐서 안 돼요. 한동훈은 아니에요. 어쨌든 한동훈은 어려울 것이다. 이번 그렇죠. 판도 어렵고 다음 만약 판도 그분이 사실 우리 계엄 해제하는데 우원식 의장이 있을 때 18명 국회의원을 보내준 것, 특히 탄핵에 우리 민주당이 8표가 부족했을 때 도와준 것, 이런 건 높이 평가해요. 그러니까 그때 딱 결기를 세워가지고 내란 반대 기치를 분명히 들면서 사실 그 후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런 것에 분명한 입장을 세웠으면 우리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 기억을 하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 내는 순종, 복종의 DNA가 있고 우리 민주당에는 저항의 DNA가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냥 윤석열한테 따라가 버리니까 아무도 그렇게 공적을 세우고도 인정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쭉 네. 정치 인생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이야기신데 댓글창에 그 심우정 총장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이야기로 빨리 좀 넘어가야 네, 될 것 같긴 전문가 합니다. 얘기 예, 전문가는 아니고 전문가시죠 이 정도면 단장이지 않으십니까? 예, 조사단 진상조사 단장이시고 그 지금 조사가 사실은 탄핵 선거에 또 저희가 집중을 하느라고 지난주에는 그 내용을 더 팔로우를 못했는데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됐습니까? 그냥 의혹으로 제기가 되었는데 예. 그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의 사실화 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사실화되어 가고 있죠? 일단 그 1차 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에 채용될 때 그때 이제 석사 취득 예정자인데 예. 석사 학위 소지자를 찾는 채용 공고로 보면은 자격이 안 되는데 예.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외교부 스스로도 그걸 알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위 예정자 그러니까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를 내고 실제로는 학위 취득 예정자를 뽑는 것 이건 채용 비리다. 비리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부적으로도 알고 있었고 왜냐하면 이게 2023년 3월 달에 국민권익위에서 예. 어쨌든 전 뭐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다 내려간 공문서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채용 비리의 형태로 나타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그런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채용이 됐고 알면서도 1차적으로는. 했다. 그렇죠. 그거를 현안 질의할 때는 외교부 차관은 나와서 국민권익위의 자료이긴 하지만 그걸 우리가 참고는 하는데 그대로 다 따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데 국민권익위가 들었으면 난리 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러게요. 지금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있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당시 부위원장으로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참여해서 한 거거든요. 이거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나마 공정의 가치 가지고 청년들에게 울분을 좀 없애준다. 채용과 관련한 비리는 없앤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만들어 놓고 그럼 안 지켰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는 답변이고 1차는 그랬고 2차에서는 외교부에 채용될 때는 일단 자격 조건 자체를 심우정 총장 딸에게 맞추어서 어쨌든 공고를 낸 거거든요. 예. 애초에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그리고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1차에서 그 1차를 쭉 통해서 면접까지 보고 했던 사람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냥 불합격 처리를 해버리고 다시 재공고를 내는데 뭐 심우정 총장 딸이 전공했었던 국제정치 분야, 국제협력을 전공했거든요. 국제정치 분야로 공고를 내서 심우정 총장 딸이 응시를 하게 했죠. 예. 그러니까 자격 요건을 아예 그렇게 전공을 이렇게 바꾼 사례는 이 한 건이 처음입니다. 이 정도면 외교부에 수사를 해야 이런 될 적이 것 없었어요.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경력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35개월이라고 심우정 총장도 너무나 자신 있게 얘기하던데 우리 딸은 35개월 그거를 경력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하는데 그 경력 요건 중에서 정말로 경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국립외교원에 근무했던 8개월이 다고요. 예. 외교부 자체 내에서 그 가지고 있는 지침이나 내부적인 상태에서도 인턴, 뭐 조교, 연구, 보조원 이런 거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 요건에 대해서만큼은 그 부분에 대해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데 그걸 블라인드를 하고 그냥 인정을 해줘 버려요. 자격 요건은 블라인드하고 이름은 블라인드하지 않고 이렇게 네, 뭐,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는 그런 정도인 거죠.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3번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자격 요건이 맞지 않는데 채용이 되었다. 응시 자격을 아예 전공을 변경한 그런 케이스가 많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전공을 넓힌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조금 말이 되겠죠.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인데 그 사람들이 잘 안 오니까 그럼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플러스 국제 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까지를 연다라고 예. 하면 문을 연 거니까 넓게 한 거니까 그건 뭐 인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예 경제 분야는 없애버리고 꼴대를 옮긴 거죠. 꼴대를 넓힌 게 아니라 맞춤형으로. 네. 그래서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는 이제 경력을 인정 안 되는 것을 경력을 그간에 인정 안 했던 것을 경력으로 인정한 부분. 근데 그 꼴대를 굉장히 만들고 예, 좀 이렇게 석연치 않습니다. 경력 확인 어떻게 했냐? 아니 그냥 경력 증명서 끊어온 거 그냥 그대로 인정했다는 건데 그거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에도 보면 급여를 받는 경우를 경력으로 인정해라.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는 그건 경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내부적 지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한.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 그냥 의혹이라고 하기에는 우연히 왜 자꾸 겹치면 이게 우연인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험하고 난공불락의
그 길처럼 보이는 취준생의 길들이 왜 이 다 열려 있고 심 총장 딸에게만큼 만들어지고. 비단길이고 예. 이렇게 매끄럽게 다 유지가 되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럼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우리나라의 공권력이라는 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예. 검찰총장, 검찰 고위 간부에 따른 그렇게 해서 다 빠져나가면서 왜 조국 대표의 딸은 다 올가매가지고 보내냐고. 검찰이 그렇게 선택적으로 검찰력을 적용할 게 아니라 심우정 총장 딸에게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법사위에서 지금이라도. 좀 질의를 하셨어요? 이제 그런데 예. 법사위에서는 심우정 총장 예. 법사위에 안 나와요. 우리가 증인 신청을 했어도. 아니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그 채용 비리도 있지만은 예. 제가 예. 이 심우정 검찰총장 청문회 때 예. 심우정 검찰총장의 재산이 108억 8천만 원 정도 됐는데 이번에 108억이요? 예, 인사청문회 때 이제 후에 재산 증식한 걸 보면은 121억 됐어요. 20억이 늘었어요. 짧은 시간에 그렇게 확 예. 내네요. 아마 1년도 주식, 안 됐죠. 주식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배우자가. 주식을 예.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공직자는 백지신탁을 네. 전부 외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학개미였더라고요. 외국 주식을. 그러니까 20억이 늘어났어요. 아무렇지도 예. 않게 된단 말이야. 마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억 미국 국채사 가지고 돈 벌듯이 이 윤석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외국에다 투자를 해. 다 드러나는 자기들이 건데도. 무슨 삼성전자예요. 현대자동차예요. 트럼프가 하락해서 했나? 아무튼 그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거 팔아라. 팔든지 정리해라. 예. 그렇게 했더니 자기 부인하고 상의해 보겠다. 아직도 상의 중에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법안을 옳은지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공직자에 취임하면은 백지 신탁해. 아, 어떤 구멍을 좀 메울 수 있는 법안을 그렇죠. 내시는 거네요. 그걸 네, 지금 네. 제안을 했는데 이 딸 취직이나 해외 주식 투자나 우리 국민이 납득하지 않잖아요. 그 남들 보고는 그런 길 살지 말라고 하지 해놓고 말라고. 그 굉장히 그런 우회로만 다 걸어가니까. 경제부총리는 해외 국채 사고 검찰총장은 해외 주식 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더 부자가 되고. 아니 원래도 부자 되는 건 부자였는데. 좋죠. 나도 부자 예, 되고 예, 싶어요. 예. 그렇지만은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 자기 그 부인이 농지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팔아야 돼요. 농사를 짓든지. 네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직 정리하지 않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딸의 그러한 채용 비리까지 나오면은 우리 국민이 납득하겠냐. 다른 사람이 박지원이 한정희가 있으면 가만두겠냐 이거지. 좀 더 법사위 불러가지고 따끔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안 것 같습니다. 나오니까 못하죠. 방법이 없네요. 아니 뭘 그래서 해도 방법이 없지 법무부- 이렇게. 아니, 예. 그러나 이제 법무부- 국정감사도 있고 네. 나오겠죠. 예. 예. 법무부 그래서 이제 법무부 차관한테 그때 질의를 했던 게 감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래서 요건에 대해서 좀 감찰을 해라. 왜냐하면 대검에서는 저희가 의혹을 제기하자마자 대검에서 검찰총장의 자녀는 정당한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정당한 채용이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채용이었다. 아니 조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정당한 채용이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마치 대검 대변인이 대검 자체가 그 가족 대변인처럼 예, 가족 굴었죠. 대변인처럼 예. 그렇게 역할을 했는데 그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법무부 차원에서 그 신무정 총장에 대한 감찰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조사할 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아니 김건희는 이제 부른다고 안 하는데요? 하잖아요. 조율하고 있다는 3년간 조율했나? 조율을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양평 고속도로 안 하잖아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감찰을 하겠어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지.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 보면은 김건희 소환 조사를 한다 하는 게 이제 나오잖아요.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아는 거지. 그런데 이건 하겠죠. 네. 총장이라 현직 총장이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네. 공수처에 어쨌든 수사를 좀 촉구를 예. 하는데 이것도 공수처가 사실 수사검사가 너무 부족해서요. 음. 그 7명이 지금 공석인 상태여서 그 7명을 임명을 해달라고 권한대행한테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계속 뭉개고 있죠.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수사 인력이 필요한데. 공수처는 수사 능력이 안 돼요. 인원이 적어요. 어느 인원이 팀이 없으니까. 다 막혀 있네요. 검찰 공수처 검찰 예. 검사 수가 25명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도 안 채워져요. 그럼 지금 끝으로 한덕수 최상목 탄핵안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주 한참 나오다가 선고 때문에 멈췄는데 그 이 문제에 있어서 계속 지금 병목이 되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최상목 부총리는 지금 법사위로 예. 조사건으로 회부되어 있으니까 그 조사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오늘 이제 우원식 의장께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헌재로부터 받은 답변, 예. 헌재에 질의한 것에 마은혁. 대해서 예.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 되고 권한 대행 역시 마찬가지다. 예. 그리고 최상목 권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그 의무는 여전히 지금 한 대행한테도 그대로 뭐 유지된다라고 그렇죠. 예.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바이고 왜냐하면 4월 18일이 지나고 나면 헌재 재판관의 숫자가 6명으로 줄거든요. 예. 그러면 심의는 할 수 있지만 의결 자체가 안 되는 구조여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야지만이 된다. 근데 뭐 그게 안 된다면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죠. 네. 특단의 조치라면 탄핵도 포함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차상목 대행에 대해서 예. 내일 법사위가 열려서 이제 의결을 하고 예. 다음 주에 청문회를 합니다. 그러면 법사위에 나오겠지만은 미리 제가 질문을 하는데 최상목 대행한테 예. 예, 부총리 지금 부총리죠. 윤석열이 왜 탄핵됐어요? 헌법과 법률 헌법재판소의 결정 위반해서. 때문에 되고 윤석열 그럼 여야 합의해서 탄핵됐나요? 이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도 없어요, 의원님. 아니 글쎄. 이제 여야 합의도 못해요.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여야 합의해 와라. 합법적인 청문회. 예. 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을 했는데 왜 안 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한덕수 대행도 마찬가지. 네. 그런데 지금 현재 한덕수 대행은 제일 헌법재판소의 은덕을 엄청나게 입었잖아요. 자기 탄핵됐다가 기각됐으니까. 기각돼서 대행으로 또 돌아왔단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다면. 그러면 자기는 덕보고 헌재의 결정은 선택적으로 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예, 대법관도 임명 안 하고 대법관도 있죠. 임명해야 돼요. 맞습니다. 상설특검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예. 요즘 보면은 트럼프가 지금 난리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문정인 교수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도 마가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은 전부 마시들이 그 마는 그 마가 아닐 텐데. 참 이상하다. 마시, 마은혁, 마용주, 마가 네. 이상하다 했는데 예. 아무튼 나는 이 거기서 기상천외한 천재 최상목 당시 대행이 어디에서 여야 합의돼야 됐느냐. 그래서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다음 윤석열 주에? 탄핵됐는데 여야 합의했어요? 아니 그러면 한덕수 대행은 이번 주 안에 마은혁, 마용주를 임명할 거라고 보십니까? 해야죠. 그 당위인데 지금 사람들이 좀 답답해하면서 이거 그런 말을 언제까지 믿어야 되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당내 특히 초재선 의원들은 하루라도 빨리 탄핵해라.
두 분 다. 하고 사실 한덕수 대행이나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탄핵을 반대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윤석열의 탄핵이지 여기에서 다른 것으로 빼가지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자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문자를 많이 그렇죠. 받으셨군요. 당하고 마치 박근혜 탄핵 때 그 날짜 가지고 그때도 옮기느라고. 네, 12월 3일에서 12월 9일 그때도 많이 당했는데 이번에도 당했는데 이제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나 윤석열 탄핵이 되니까 그래도 이제 잘했다 하는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 한정혜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이 최상목 대행은 법사위로 국회 본회의에서 넘어갔고, 예. 넘어왔으니까 네. 철저히 청문회를 해서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서 본회의에서 결정할 거예요. 네. 저는 탄핵으로 가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한덕수 대행도 지금 현재 당내 분위기는 탄핵으로 간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네. 이번 주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또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임명 안 하네요. 하면 안 되죠. 그런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긴 하고 또 헌재가 이미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4월 18일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그 법사위에 지금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났다 하더라도 예.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임기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 법안을 법안 그 냈었는데 법안은 제한됐지만 예. 그게 이제 위헌의 소지가 있고 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니까 위헌의 소지는 2012년에는 위헌의 소지 얘기가 잠깐 있었습니다만 2016년에는 그러니까 6년이라고 하는 헌법재판관에게 원래 헌법상 정해져 있는 6년의 임기 그것을 이미 보장하고 난 이후에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임기를 조금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저는 그 법을 그러면 통과시켜서 국회가 그러니까 국회는 압박을 해야 된다. 국회는 어쨌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은 다 써야 한다. 만역을 임명하게 요구를 하고 한편으로는 헌법재판 40역이 된다 하더라도 7명이거든요. 가능하면 9명이고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 2명을 쭉 뭐 청문회까지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7월이나 8월이나 돼야 돼요. 그럼 한 4개월 정도가 공백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헌재는 저는 이번에도 많은 국민들이 보셨겠지만 완전체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는 그 임기 부분적 연장에 관련한 임기가 보장이 되고 난 이후에 그것은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법사위에서 좀 잘 해주시옵소서. 잘 해주시옵소서. 법사위에서 열심히 하는데 그런 문제도 제기를 하더라고요. 네. 신문직님이 한정혜 의원님처럼 꼼꼼하게 지적하시는 게 민주당의 살 길인 것 같다. 한 번만 주장하지 말고 좀 습관처럼 좀 제대로 해달라 이런 이야기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박지원 의원님에 대해서도 응원하시는 분들이 제가 아까 많이 봤는데 지금은 잘 안 보이는 상황인데요. 지금 헌법재판관 임기 6개월 연장 문제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는 지적을 받아서 마땅하죠. 그렇지만은 우리 법사위에서 논의할 때는 여러 의견을 들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봐야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60일 동안의 전국이 굉장히 또 관리가 중요한 차원에서도 또 정치 구단에 고민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늘 제가 얘기하지만은 정치권은 운동권이 아니에요. 항상 솔루션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싸우면 안 된다. 그렇지만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과 함께 싸워서 결국 이겼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를 세계적으로 얼마나 존경받냐 하니까는 미국에서 그런 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 관세 날리니까 재판관 수입하자. 한국 재판관들 빌려다가 좀 미국도 정리했으면 좋겠다. 수입하자 하는데 수출하면 안 되죠.
저희 또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많이 보고 배우시고 저희 재판관들은 수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의원님 댓글 없다고 하니까 바로 넣어주십니다. 지금 세순 화이팅, 세순 할배 폭삭 속았수다 이렇게 댓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의 센스가 센스. 넘치시는데요. 센스 오늘은 다니시네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한정혜 의원님 그리고 박지원 의원님 마무리 말씀 못하셨던 거 있으면 정리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예. 의원님. 하세요. 자, 아니, 레디 퍼스트. 아니 왜 그러세요? 한정혜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예. 아, 저는 오늘 처음 나왔는데요. 네, 그냥 오랜만에 또 우리 박지원 의원님하고 존경하는 우리 박지원 의원님과 함께 자리에서 좋았고요. 네, 종종 저희 당내에서 진행되는 얘기 불러주시면 나와서 말씀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부터 눌러주세요. 아, 역시. 그래야 센스가 넘치는 한정희 의원을 모시고 나옵니다. 이번에 제가 4월 4일 날 밤 제 예. 지역구 진도로 갔어요. 아. 마치 시민단체에서 집회를 한다고 해서 해남안도 진도 당원들 다 모여라. 1,500명이 모여가지고 와. 윤석열 탄핵 환영 그리고 정권 창출 출범식을 하자 하고 이제 해남안도 진도 당원대회를 했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맞습니다. 네. 해남읍 5일 시장을 가도 만세 하는데 왜 거기에 박지원 만세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 잘했다는 거지. 역할 하셨죠. 네네. 예. 그리고 성당에 가도 아주 신부님들이 재밌게 하더라고요. 저한테 박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그 얘기 많이 하시죠. 하니까는 성당 신자들이 박수를 쳐요. 그러니까 왜 박수 치요? 그러니까 와 웃고. 아무튼 축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위기를 살려서 고개 하나를 넘었으니까 마지막 고개인 정권 교체를 해서 다시는 윤석열 같은 대통령을 뽑지 말고 좋은 대통령을 뽑아서 국가 대개혁의 길로 가자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100% 네. 동의합니다. 예, 이군 지원홍 대선 놔달라 이런 댓글까지 달렸습니다. 마지막 말씀의 울림이 멀리 갔나 봅니다. 그러면 저희 그동안 123일 동안 너무너무 고생했으니까요. 구독자분들한테 우리 모두한테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송 두 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방송 마치기